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실험 재개를 명령했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워싱턴으로 쏠렸습니다. 그러나 미 에너지부는 핵폭발이 없는 실험이라고 해명하며 파장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번에 언급된 실험은 시스템 테스트로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비임계 폭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임계 실험은 핵분열 물질이 임계 상태에 이르지 않아 연쇄 핵반응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핵무기의 작동 안정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라이트 장관은 미국은 이미 1960년에서 80년대 실제 핵폭발 실험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현재는 초고성능 컴퓨터를 통해 핵폭발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핵무기 실험 재개를 국방부에 명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험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기자들이 지하 핵실험을 의미하느냐고 묻자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에서도 핵실험 재개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도 중국도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지구를 150번은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도 하고 있다. 우리는 실험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21세기 들어 폭발을 수반한 핵실험을 진행한 국가는 북한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1992년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시절 냉전 종식과 함께 핵폭발 실험을 중단했고 이후 33년 동안 이를 유지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1990년 이후, 중국은 1996년 이후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했지만 상원 비준을 거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사실상 조약을 준수해왔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제 군비 경쟁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임계 실험이라 하더라도 핵무기 현대화와 군사적 긴장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AI가 예측한 2050년 인류의 얼굴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거북목의 삐쩍 마른 팔다리, 불룩 튀어나온 배, 그리고 붉게 충혈된 눈. 이것이 인공지능이 그린 미래 인간의 초상입니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걸음수 추적 앱 위워드가 지금처럼 앉아서만 사는 생활을 계속하면 인간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인공지능 모델을 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워드는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데이터를 챗GPT에 입력해 결과를 시각화했고 그 모델에 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샘의 외형은 충격적입니다. 앞으로 기운 목과 굽은 허리, 부풀어 오른 복부, 부은 발목, 그리고 피로에 짓눌린 얼굴은 움직이지 않는 인간의 종착점을 보여줍니다. 위워드는 운동 부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학적으로 재현한 결과라며 이 모습은 단순한 상상물이 아니라 현재의 건강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경고라고 설명했습니다. AI 분석에 따르면 좌식 생활이 길어질수록 비만, 자세 불균형, 시력 저하, 피부 노화가 가속됩니다. 움직이지 않아 소비되지 못한 에너지는 복부 지방으로 축적되고 스마트폰을 장시간 내려다보는 자세는 목뼈를 변형시켜 거북목을 유발합니다. 또한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피부 노화와 색소 침착을 빠르게 진행시키며 같은 거리의 화면만 응시하면 시야 흐림, 두통, 안구 건조증이 나타납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하체 혈액순환을 방해해 다리 부종과 정맥류, 심하면 혈전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워드는 좌식 생활의 부작용은 단순히 외형의 문제를 넘어 심혈관 질환과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인다며 이 프로젝트는 공포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려는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WHO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청소년의 80%가 권장 신체 활동량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음식 주문, 회의, 대화까지
모두 스마트폰과 소파 위에서 해결하는 비활동의 시대가 이미 일상화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30분의 가벼운 걷기조차 심혈관 건강을 크게 향상시키고 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조언합니다. AI가 경고하는 미래의 인간, 샘은 단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바다와 멀리 떨어진 간수성 고비 사막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 용융염 원자로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과학원은 지난 1일 토륨을 용융염 원자로에 주입해 핵 분열성 우라늄 233을 생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서방 국가들이 기술적 한계로 중단했던 4세대 첨단 원자력 기술을 중국이 완성 단계로 끌어올린 셈입니다. 이번에 사용된 토륨 용융염 원자로는 핵연료를 고온의 액체 소금에 녹여 발전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냉각제로 물을 쓰는 기존 원전과 달리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용융염이 냉각제 역할을 하므로 냉각수를 공급할 바다가 필요 없습니다. 즉 내륙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원전이 된 것입니다. 토륨은 은백색의 자연 방사성 금속으로 중국에 매우 풍부합니다. 중국은 28만 6천 톤을 보유해 인도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며 이론상 10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륨은 스스로 핵분열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중성자 폭격을 통해 우라늄 233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핵의 연금술이라 불리는 기술이며 성공 시 기준 우라늄보다 높은 효율과 낮은 폐기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 유사 실험을 진행했지만 연료 순환 제어 문제로 실패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2011년 첨단 핵분열 에너지 계획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 100여 개 연구기관과 기업이 참여했고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그 결실로 평가됩니다. 현재 고비사막 실험로의 출력은 2메가와트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2035년까지 100메가와트급 시범 원자로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상하이 응용물리연구소는 토륨 용융염 원자로는 거대한 압력 용기나 냉각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기압에서 작동해 폭발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자로를 멈추지 않고 연료를 교체할 수 있어 효율이 높고 방사성 폐기물도 적습니다. 중국은 이 기술을 향후 선박용 핵동력 시스템, 핵추진 항공모함, 달기지 전력원 등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영장난조선소는 2023년 용융염 원자로를 탑재한 핵동력 컨테이너선을 설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 없는 원전 시대의 시작이라며 냉각수 중심이던 원전 패러다임이 고온 액체 연료 중심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전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상대방의 발전소, 정유시설, 전력망을 연일 폭격하며 전면적인 정전 공세에 나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일 러시아 서부 흑해 연안의 크라스노다르 투합세 석유 항만과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구 부두와 유조선에 불길이 번지는 영상이 사회 관계망에 확산됐고 러시아 지방정부도 드론 파편이 유조선과 부두를 손상시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투합세 남쪽의 소치공항은 일시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투합세는 러시아의 주요 원유 수출항으로 중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튀르키예로 석유를 실어 나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공격 당시 그림자 선단 소속 유조선 3척이 정박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그림자 선단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가 운용하는 비공식 유조선 집단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출의 20%가 이 항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러시아 서부 리페츠크, 쿠르스크, 오듈 등 5개 지역에 변전소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발전소 영상이 현지 매체를 통해 공개됐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의 장거리 타격으로 러시아 정유시설의 20%가 마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공세의 목적은 러시아 전쟁 자금의 핵심인 석유 돈줄을 끊는 데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는 유령 유조선을 통한 석유 수출로 전쟁 자금의 40%를 얻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지속적인 우크라 공습으로 러시아의 석유, 가솔린 시장이 약화하고 있다며 이는 전쟁 장기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부 자포리자주에선 러시아의 드론 미사일 공습으로 5만 8천 명이 정전을 겪었고 체르니히우 지역에서도 수십만 명이 지난달 대규모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르몽드와 라주무코프 센터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드니프로강을 경계로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두동강 내 국가 동쪽 절반을 암흑과 추위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라주무코프 센터의 오멜첸코 연구원은 러시아는 전력난으로 우크라 국민이 내년 1월쯤 견디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길 바란다며 결국 시민들이 정부에 러시아의 값싼 가스와 전력을 받는 대가로 항복하라고 요구하게 만들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